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 환자인 시대. 최근 탈모 치료 환자 중 절반은 20, 30대인 만큼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탈모,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탈모 치료받으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탈모 샴푸나 블랙푸드의 실제 발모 효과는? 탈모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팩트체크까지 탈모 궁금증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외화벌이 1등 공신이다가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산업이 새롭게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발 산업이라고 합니다. 가발 산업이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탈모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거를 반갑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요? 탈모가 대체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지 피부과 전문의 노영석 교수와 함께 탈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는 좀 이제 한 50대가 넘어야 머리가 빠진다 그랬는데 요즘은 20대, 30대, 특히 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이게 탈모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탈모 환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가 옛날보다도 확실히 스트레스가 많아졌잖아요. 취직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년 이후의 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남성 탈모증 오면은 치료법이 없었어요. 네. 그냥 머리 잘 감으세요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치료제가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약 먹으면은 정말 머리털 1년 안에 나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거가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너 대머리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병원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질병,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탈모주의보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정해서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탈모라는 거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탈모의 정의를 얘기할 것 같으면요. 네. 우리가 이제 두피에 한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하루에 보통 한 100개 이하가 빠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100개 이상 빠지면 우리가 탈모라고 거의 진단을 내려요. 근데 환자분들이 세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다거나 그다음 가늘어진다거나 또는 두정부가 네. 살이 보인다거나 또는 남성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이 앞머리가 M자 모양으로 벗겨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탈모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나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거울을 보면 나도 탈모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냥 이거 참고로만 하세요. 이거는 그나마도 제가 이거는 그 대한모바라크에서 만든 피부과 전문의가 만든 거라서 네. 이거는 조금은 믿을만한 거죠. 네. 첫 번째로 부계, 모계를 포함해서 가족 중에 탈모 환자가 있다. 두피에 그 앞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 남성 탈모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00개 이상 빠지는 경우. 근데 이게 사실은 세기는 힘드니까 그냥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한 3개 이상 빠진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쓰긴 쓴 건데 이걸로 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잡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비듬이 심해지고 증상이 6개월 내지 2년 정도 지속된다. 남성은 탈모증만 있는 경우보다도 지루피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루피부염이 동반되면 남성은 탈모증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어가지고 가속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비듬 많아지는 것도 이제 탈모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의심되는 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남성의 경우는 앞니바가 벗겨지는 거,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정수리에 두피가 보이는 거. 그다음 일곱 번째는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의 밀도가 감소한다. 이거 비슷한 얘기고. 여덟 번째는 동전 크기의 원형이나 타원형 탈모가 있다. 이거는 원형 탈모증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건 병적인 소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탈모증이랑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정의만 얘기하고 네. 주로는 주위에 흐리 보이는 남성형 탈모증하고 여성형 탈모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시죠. 예.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는 이 탈모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탈모가 어떤 유형에 관계없이 치료 방법이 다 똑같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나 보죠. 탈모 형태에 따라서 치료도 다른 건가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바르는 거. 조금 심하면은 먹는 걸 추가해야 되고 더 심하면 모발 이식 같은 수술을 갖다가 이제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아주 약한 경우에는 바르는 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 남성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거든요. 네. 그거는 남성 호르몬 차단제를 써야 돼요. 성생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두피에만 관계되는 그런 차단제를 발견해서 그걸 먹게 된 거죠. 그다음에 바르는 거는 남성형 탈모증은 미녹시딜이라는 그 바르는 걸 쓰는데 그거는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에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면은 혈액 공급이 많아지고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 고혈압 치료제 환자들이 이상하게 몸에 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혈압도 아닌 사람한테 고혈압 치료제를 쓰게 되면 또 저혈압으로 가니까 이걸 해당하는 부위 두피에만 바르면 효과가 없겠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가 그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이고 여자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이제 뭐 영양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 원인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지하철 타면은 왜 그 중년 여자분들이 그냥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판토텐산이라든가 비오틴 이런 단백질의 그 복합체가 있는데 옛날에는 수입 제품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서 국내 카피가 나왔어요. 네. 예, 국내 카피는 얼마큼 좋은지는 검증은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오리지널 제품은 되게 좋아요. 사실은 효과가. 그래서 딴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공복에 먹어도 되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먹는데. 그리고 머리털 나게 되면은 조금 더 먹고 끊어도 돼요. 이거는. 아까 남성 탈모증은 머리털 나오더라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아, 평생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머리털 나오더라도 남성으로 있는 한 평생 먹어야 돼요. 아, 그럼 끊고 나면 머리가 다시 다 빠져요. 빠지나요? 2년 먹고 끊었다 더 빠져져 보여요. 왜 그러면 2년 동안 진행된 만큼이 더 가니까 그것까지 빠지니까 원래 2년 전에는 요만큼 진행되고 요거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2년 먹고 난 다음에는 낫지만은 이만큼 또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빠지니까 더 넓게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탈모 치료제를 먹으면 이 우울증이라든지 성기능 약화라든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우울증은 머리털이 나오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될 리가 없어요. 또 하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발기부전이랑 뭐 성욕감퇴 같은 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치료하면서 거의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딴 사람하고 달리 발기부전이랑 성욕감퇴 얘기를 부작용을 설명을 안 해요. 네. 아주 민감하고 세심한 젊은 남자가 예민한 남자들은 예민한 남자가 예. 발기부전이 될까 말까 뭘까 내가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이게 그러면서 사이코제닉하게 약간 자기가 플라시보 효과처럼 시민성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발기부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계실 오히려 것 그런 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약을 처방해서 난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딴 교수님들은 그런 일을 잘 설명을 하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데 나는 일부러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약물적인 치료 방법 외에 모발 이식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이식한 머리가 다시 빠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식한 들거든요. 머리 빠지진 않아요. 어. 되게 이제 이게 앞머리부터 올라가가지고 정수리 머리하고 붙어버려가지고 여기가 없잖아요. 네.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돼 있잖아요. 예. 옆머리하고 아무리 대머리라도 옆머리하고 뒷머리는 뒷머리는, 있어요. 예. 옆머리 이 뒷머리에서 되게 이제 채취해서 한 가닥 한 가닥씩 좀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쪽 머리에서는 공여부 우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정문에서 한 거는 앞에 가더라도 빠지는 머리 가더라도 절대로 안 빠져요. 그리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길 바라고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식하고도 약을 먹어야 돼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건데 돈 쓰고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수술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미남이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난 절대로 수술을 네가 돈이 남아들면 그렇게 하고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먹으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나오는데 못하러 네가 돈 써가면서 수술을 하느냐. 그래서 난 수술을 웬만하면 권하지 않아요. 이 탈모와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뒤져보면 뭐 온천지에 많죠.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팩트를 체크를 해보는 탈모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블랙푸드, 대표적으로 검은 콩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다시 날 수 있다. 저는 뭐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은 기대는 많이 안 하고 먹으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머리를 하루에 2번 이상을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서 탈모가 된다. 그러니까 머리 너무 자주 감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옛날에 전공의 때는 그 지루피비염이든지 탈모가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 감는 횟수를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를 권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매일 머리 감아요. 심한 사람들은 하루에 2번 감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일주일에 2-3번을 감느냐? 그건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일주일 하루에 1번 정도는 예. 뭐 감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2번 정도는 탈모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빠질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거 빠지는 거를 그거 머리 감고 빗질하고 빠지는 거 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와서 이만큼 빠졌어요 하고 네, 그냥 네, 울면서 얘기하는 환자분들 많은데 맞아요. 그거 빠진 머리가 빠진 거지 그게 멀쩡한 머리가 빠진 머리가 아니고 벌써 퇴행기를 가면서 빠진 머리가 빠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모근을 가지고 잡아당겨 봤을 때 네. 아! 하고 아픈 거는 보면은 모근이 하얗고 두꺼워요. 네. 그리고 저렇게 그냥 쑥쑥 빠지는 머리에 떨어진 머리 한번 보세요. 일부러 잡아도 그건 모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미 결정돼 가지고 빠질 머리인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걔는 이번에 샴푸를 안 했더라도 요 다음 샴푸 때 빠졌을 머리니까 굳이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살펴볼 텐데요. 머리카락이 얇은 사람은 탈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둘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아까도 탈모 고구의 체크리스트에 이제 얇아지는 걸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탈모가 시작되면서 얇아진 사람이 탈모로 가는 거지 얇아진 사람이 탈모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탈모기가 있어가지고 얇아져서 그 사람이 탈모로 가는 거지 순서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이제 얇아지는 것 자체가 어차피 탈모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얇아지지 않게끔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은 탈모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합성체 같은 걸 먹는 게 좋죠. 근데 또 이 하수오나 어성초 같은 네. 이런 약초들이 좀 탈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소개가 되면서 동나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네. 탈모로 그러지 않아도 고생하고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의로서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쓸데없는 데 돈 들이지 말고 그렇지. 과문콩 먹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머리카락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1년 안에 달라져요. 확실히. 그거는 보장해드려야죠. 네. 혹시라도 탈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제때 치료를 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